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자, 오늘은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양화진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크기의 묘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위에 이 성함이 써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날짜와 또 돌아가신 날짜. 여기 보면 Man of Vision,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Friend of Korea, 한국의 친구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웨스터민스터 어베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묻히려면 정말 이 세계 역사에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던 분들이, 그리고 영국을 이끌어갔던 분들이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시는데, 본인은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에 묻히는 것이 더 좋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949년 우리나라가 뭐 별 볼 일 있었습니까? 광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그때에 우리나라에 86세의 고령의 나이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업적이 굉장히 많아서 고종 황제와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또 특사로도 파견됐던 분이고요. 사회, 문화, 역사, 인문적인 부분에 당시에 이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한국 소식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그것을 미국에 발간을 하면서 한국의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아리랑을 이 악보에 표현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이런 운율의 노래를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공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민필서라는 책이 이제 출판돼서 나오는데, 선비들, 그리고 민중들, 그러니까 선비들, 민중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읽어야 될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또 우리나라의 종교, 여러 가지 한글, 이 분의 어떤 업적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남다른 한국 사랑,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분이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나는 어떤가?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1863년에 미국의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예유대학교가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대학교 총장 출신의 목사님이셨고,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이 다트머스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교, 이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의 증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집안의 출신이죠. 명문 가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역시 다트머스 컬리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졸업을 하고, 유니언 신학대학교, 뉴욕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인데, 요곳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교회들, 그러니까 감리교나 그리고 장로교 교단이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은 공식 초청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교사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벙커 선교사님, 길모아라는 분, 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교육기관에 이제 선생님으로, 교수로 오셨던 분들이 바로 이 헐버트와 그리고 길모아, 그리고 벙커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뭐 건이나 배우 같은 것도 달랐죠. 처음에 이 유경공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양반 자제들이나 또 성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과학이라든지 영어, 모든 이런 신식 학문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의 열정이 계속되지가 못했습니다. 열정이 식었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 교육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이 이것을 열었지만 뭐 수구파나 다른 외세의 그런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교육기관이 계속 운영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은 열정을 다해서, 또 그리고 이 선교사님 같이 오셨던 분들은, 선생님들 열정을 다해서 이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실망을 하고 맙니다. 1891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과 우리 민족의 인연은 끝나는 줄 알았죠. 네,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 1893년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시 들어오셨을까? 미국으로 가셨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이 한국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한국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헐버트 선교사님도 마음에 한국이 있던 거죠. 조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름에, 이 콜링에 응답을 하고 다시 이 조선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2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추방이 되기까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조선의 문화와 역사와 지리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치, 독립운동,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의 삶이었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득으로 그가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보직을 받았던 것이 대제학당의 이 산문출판소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이 옆에 있는 부속기관이었죠. 산문출판소, 출판소. 자, 여기에 이제 소장 자격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사역에 정말 이 날개가 달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시기가 찾아옵니다. 물 만났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 188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말하자면 한국학이죠. 그때는 한국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니까 1889년에 Knowledge Necessary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자, 요게 한글이 삼일필지라는 거거든요. 산업공상, 선비와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알아야 할 지식,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Korean Repository, Korean Review,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이제 외국에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이 선교사들, 뭐라고 할까요? 후배들에게 자신이 그 연구한 업적들이 다시 전달돼서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많은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03년부터 또 이러한 책들,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한 거, 특히 1906년에는 대양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역작을 이제 탄생시킵니다. 이때 이 헐버트 박사가 기록해 보면 3일 만에 우리나라 발음을 할 수 있었고, 3년 만에 우리나라 말을 다 이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론 똑똑하시기도 하셨지만, 한글이라는 게 참 위대한 학문이다, 참 쉽다, 그리고 간단하다, 모든 발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 우리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1906년에 발표됐던 대한제국 쇠망사, 지금도 여러분들 사보실 수 있는데 그 책에 이러한 표지 글을 적습니다. 헌사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방이 극에 달하고 정의가 빛을 잃은 이때에 나의 큰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 황제 폐하에, 그리고 지금은 옛 한국이 낯선 한국 일본을 얘기하죠.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으나 민족 정신이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모습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1906년이었습니다. 1906년은 어떤 때였습니까? 1905년 을미사변, 조선의 국모가 일개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1905년 아니었습니까? 또 일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한반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던 그 시기, 그럴 이 절망적인 시기 때에 헐버트는 대한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내며 그 책의 서문에 이러한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먹먹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 파란 눈에 우리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대한 이러한 마음과 또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아려오는 그러한 기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일제의 어떤 병탄 과정에서 가졌던 스탠스,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것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하는 거죠. 침묵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은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죠.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동조합니다. 어디에? 일제에 동조하는 거죠.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에 독립된 감리교로 따지면 어떤 연회 조직이 없었어요. 교회 조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파송해서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우호적인 분들이죠. 일본의 이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어떤 동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감리교회 해리스 감독이라는 일본의 감독님이 이러한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옆에 스크랜턴 목사님인데 이분도 감리교 의료선교사님이시고요. 비록 양화진에 묻히진 않았지만 이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조선 민중들의 입장, 조선의 입장에서 좀 바라봤던 분이고, 반면에 이 해리스 감독은 일본의 입장에 더 우호적이고 동조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류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해준다든지 직감적적으로 이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준다든지, 자, 이러한 부류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헐버트 선교사님은 완전 3번이죠. 완전 3번.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서름,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줬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고종 황제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1905년 을미사변이 있고 나서 고종 황제가 낙원 파천, 우리나라의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고종의 안위가 불안했던 시절에 고종 황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이 해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고종 옆에서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고종의 옆에서 수발을 들고 또 부부들이 부부와 함께 이렇게 불침번을 쓰면서 밥도 해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선교사들이 이 어려울 때 이 고종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종이 헐버트를 신뢰했고, 그 당시에 워낙 정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외교권도 다 뺏기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1905년에 고종이 이러한 밀명을 내립니다. 어떤 밀명이냐? 1905년에 이뤄진 을사늑약은 무효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라, 미국에 전달해라 라고 하는 특명을 이 헐버트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헐버트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백악관에 찾아가요. 근데 그 백악관의 관료들, 국무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국무부 장관이 대면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일본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간파를 했죠. 그리고 이미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밀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 7월 일본의 수상 가츠라 타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체결한 밀약이죠. 자, 이것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미국이 필리핀을 병탄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을 하고, 또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는 것, 이것을 서로 용인해주는 그런 조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을 묵과하기로 하는 그러한 동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미 미국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907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1907년이 되죠.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이거는 먼저 헐버트가 제안을 하죠.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1907년에 이제 회의가 있다는데, 이곳에 가서 우리가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파견된 분들이 바로 헤이그 특사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분들이 이제 고종 황제가 준비한 카드였어요.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자. 자, 그래서 이분들을 준비시켜서 네덜란드로 파견하죠. 그 전에 이 헐버트는 따로 미리 가서 그곳에 있는 언론들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제4의 특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헤이그 특사의 이러한 시도, 또 고종의 이러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연설단에 서보지도 못한 채로 이분들은 일제의 방해로 많은 열강들의 또 침묵 속에서 결국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복귀를 하게 되죠. 또 이분들은 다 흩어지시고 헐버트 선교사님도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긴 하지만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됩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일제가 물으면서 우리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되고, 또 헐버트도 이 사건의 어떤 주동자 또는 공모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1910년에 우리나라에서 추방이 되죠.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미국에서 사시다가 1949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로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죠. 이때 이 노령의 86세의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 1903년 우리 고종 황제가 우리 헐버트 박사님에게 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해에 있는 독일계 은행에 고종의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비자금을 좀 찾아달라. 그 비자금은 사실 우리나라 국고, 당시 그 세금의 한 1.5배 정도가 되는 많은 양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달라. 그리고 이것을 독립운동에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부탁한 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상해은행에 찾아갔더니 고종의 또 도장이나 뭐 서류를 가지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갔더니 그 돈이 없더랍니다. 그 돈은 이미 인출된 후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자금을 이미 일본이 다 인출해 간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제에게 심지어는 이자도 같이 해서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하셨어요. 물론 그 돈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문서는 국립정부문서보관소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 헐버트 목사님의 묘비로 우리가 돌아와서 어쩌면 이렇게 이 한국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헐버트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가? 제가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이 헐버트보다, 외국인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헐버트 목사님의 이 한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나라, 변방에 지나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정말 목숨까지도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바쳐서 직접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도왔던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한글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양화진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